네, 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10월 옵션 만기 선물 옵션 포지션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어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것,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선물 옵션 포지션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을 보게 되면 10월 달 들어서 이제 10월 4일서부터 대한민국의 파생시장 포지션의 빠른 변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10월 4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옵션 시장 속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내 기관 중에 금융투자가 지수가 향후에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포지션을 구축하지를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10월 4일까지 국내 금융투자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상승할 경우를 고려하지 못한 채 추가적으로 하락한다에 베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매우 놀랍게도 여기에 빨간 선으로 나타낸 외국인의 선물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2022년 6월 13일 미달러 선물 만기 이후에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상승한다에 지속적으로 누적해서 베팅해 왔고, 그러나 국내 기관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상승하기보다는 직전 저점이 깨졌으니 기술적 분석상으로 얘는 추가 하락한다에 베팅하게 되면서 하방 베팅 포지션만 갖춰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외국인은 왜 직전 저점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6월 달부터 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이 상승할 것에 베팅해 왔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 연동되게 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포지션 전환 조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궁금증을 갖는 것은 왜 6월 달부터 6월 13일 이후서부터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 상승할 것에 베팅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구축해 왔는지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장을 참고를 하게 되면 미국의 대형주가 2022년 1월서부터 6월까지 매우 격한 하락 현상을 나타나게 됐고, 이 하락폭이 2020년 03월에 글로벌 금융시장 폭락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하락이 진행되게 됐어요. 근데 6월 13일 이후에 이와 같이 금융시장은 현재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진정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주식 가격 차트에서 보이는 가격이 마음대로 등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누적된 추세, 방향성이라는 것은 정책에 의해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일정 기간이 누적된 기간을 좁게 줄이게 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 국가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들을 편의상 통칭해서 핫머니로 부르게 돼요. 이들이 포지션을 하방 베팅을 하느냐 상방 베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들이 상방 베팅 이것을 하는 만드는 이와 같은 변동성을 만드는 포지션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게 돼요. 선물 매수 포지션과 선물 매도 포지션. 즉 선물 매수 포지션은 향후에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상승할 것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되겠고, 선물 매도 포지션은 향후에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되겠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2021년 5월서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주요한 금융상품이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에 미 달러 가치를 강세로 만들었죠. 즉 이 시기에는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하락할 것에 대해 베팅을 하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구축이 되게 되면서 지금부터 하락하면 돈을 벌겠다는 이 수익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주요한 금융상품들을 더 상승시킴으로써 이 수익률을 높이게 되게 되죠. 이 포지션이 선물 매도 포지션 구축이 12월에 완료되게 됐고 2022년 1월서부터 6월까지 격한 선물 매도 포지션 수익 실현 기간이 진행되게 됐죠. 이 하락폭이 2020년 3월과 동등 수준이고 2020년 3월에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하방 변동성이 격하게 진행되게 되면서 하방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벌 수 있을 만큼 다 걷어들였기 때문에 반등 국면이 진행되게 되면서 선물 매수 포지션이 구축되게 됐죠. 따라서 2022년 6월 13일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와 같은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즉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향후에 상승할 것에 베팅함에 따라서 주요한 금융상품들이 이와 같이 상승하면 안 되고 하락해야지 향후에 상승폭이 더 커지게 되면서 수익률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장을 눌러줘 왔고,
직전 저점을 깨는 현상까지 만들어 왔던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었던 선물 매도 포지션은 종결되게 됐고, 지금은 선물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되게 됐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6월 13일 이후서부터 이와 같은 변화가 진행되게 됐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대한민국 금융시장 속에서도 외국인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향후에 상승할 것을 베팅하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늘려왔다. 근데 국내 기관은 이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포지션 전환 조건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직 가격 차트만을 기준으로 직전 저점에 깨졌으니 추가 폭락한 데 하방 베팅만 유지하고 있었는데, 변화가 나타나게 됐죠. 미국의 금융시장이 대형주가 3%가 넘는 급등 현상이 발생되게 된 거죠. 바로 10월 5일 날 미국의 금융시장이 10월 4일 날 이제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10월 5일 날 이제 대한민국 금융시장 장이 열리게 되게 되면서 국내 기관은 현물을 계속해서 매도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융시장이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어서 상방으로 급등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니 상방 포지션을 국내 기관은 갖춰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방 포지션을 갖춰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상승세를 상승하지 못하도록 현물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하방으로 눌러주게 되죠. 이와 같이 국내 기관 자체가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10월 5일날 상승하지 못하도록 자기네 돈을 들여서 시장을 하방으로 누르게 되게 되면서 외국인은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되면서 선물을 대규모로 만기약 넘는 대규모 선물 매도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 누적 수급이 조금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국내 기관은 이와 같이 상방 포지션을 뒤늦게 구축하게 되면서 현물 시장을 하방으로 눌러놓고 드디어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상승할 경우에 돈을 벌겠다는 이 상방 포지션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매우 안타깝게도 국내 기관의 뒤늦은 상방 포지션이 구축됨에 따라서 미국 금융시장에 연동돼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급등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 버리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10월 5일까지 진행이 되게 됐고, 10월 6일 날 이제 보게 되면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소규모 매도, 소규모 매수, 큰 수급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왜? 10월 5일까지 대한민국의 국내 기관이 상방 포지션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과도했었던 하방 포지션을 청산하고 상방 포지션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포지션의 변화가 발생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3번으로 표기한 285에서 295 밑에 구간을 보게 되면 개인이 풋옵션, 콜옵션에 파란 숫자 집성촌을 만들어 놓게 됐고, 외국인들은 늘 이와 같은 개인의 파란 숫자 집성촌을 사냥하게 돼요. 즉 외국인은 선물 수급을 변화를 안 시키더라도 지금 포지션이 변화되지 않는 한 이 구간 자체에서 주가 지수 자체가 등락이 발생되게 되면 수익도 발생되고 개인의 이 파란 숫자도 잡아먹을 수 있는, 사냥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보게 되면 오늘 10월 7일 15시 08분 기준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이 포지션이 외국인의 사냥 포지션 285에서 295 밑에 구간에 개인의 파란 숫자 집성촌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니 외국인은 선물 수급을 변화시켜 줄 필요가 없고,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방 포지션도 갖춰놨고, 지금 주가지수 밑으로 조금 빠지게 되더라도 외국인이 사냥을 하면서 주가지수를 밑으로 밀게 될 경우를 고려를 해서 현재 주가지수 수준보다 약간 주가지수가 하락하게 되더라도 수익이 발생되게 되는, 즉 국내 기관은 현재 주가지수 상방과 하방에 소폭으로 주가지수의 변동이 생길 경우에 모두 수익이 발생되는 포지션을 갖춰놨고, 외국인은 여전히 285에서 295 밑에 구간에 집성촌이 개인의 파란 숫자 집성촌을 사냥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285에서 295 밑에 구간에 개인의 포지션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 사이에서 등락이 발생되게 되면서 외국인은 수익을 극대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성에 투자를 하게 되는 이 선물 옵션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왜 변화가 되게 되는지,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는 것이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와 같이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정확히는 6월 13일 미달러 선물 만기일을 기점으로 겪었었던 하방 변동성의 포지션이 변화되는 중이다. 또한 이 포지션이 상방으로 변화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매우 놀랍게도 미국의 경제는 고물가, 미달러 초강세, 금리 인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을 기점으로 9월서부터 민간기업 고용자 수가 증가되게 되고, 미국의 핵심 성장 동력인 부동산 부문의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8월에 급등하고, 신규주택 판매도 8월에 급등하게 되면서 완연한 미국 경제의 실물경제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소비자 물가지수, PCE 물가지수를 전년 동기 대비를 보게 되면 6월을 기점으로 고물가 현상이 제고되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조건이 형성되지 않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연동해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향후에 상승할 거라는 선물 수급 변화를 누적해서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변수가 되는 것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향후에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상승할 것에, 직전 저점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할 것에 대한 베팅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뒤늦게 국내 기관이 상방 포지션을 갖추게 되게 되면서 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템포를 놓치게 됐다. 지금은 오히려 현재 주가지수 상하로 등락을 만들게 되면서 개인 포지션을 사냥하는 그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지수 자체는 상하 등락은 발생이 되면서 개인 포지션을 사냥하게 될 것이고, 이 개인 포지션의 변화에 따라서 이 상방으로 가는 속도 조절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살펴봤었던 다음 주 목요일로 다가오게 되는 대한민국의 10월 옵션 만기 포지션 분석 내용이 되겠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지만, 파생시장 분석을 함에 있어서 수급 분석을 해야 되고, 수급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과 변동성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수급 분석이 될 수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